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폭풍 전야의 분위기는 좋은 상황 속에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특히 4,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8,000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800달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하게 될 것인지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일에 대해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0.25% 상승을 전망을 한다. 왜냐?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 연준이 경제 및 은행 시스템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 가오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0.25%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전염병 사태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던 분야들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임금 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0.25% 이번까지 인상을 하고 다음부터 동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0.25%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버핏, 미니 버핏이라고 불리는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빌 에크만은 이야기하기를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연준도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것처럼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한번 올리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일론 머스크 나타나가지고 연준은 내일 금리를 0.5%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즉 개돼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 등등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립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얼마 전에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크게 논란이 일자 그때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은행들 중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제를 하겠지만은 다른 은행들은 구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쌓여가지고 지방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최근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는 모든 예금을 보호할 것이다. 연준과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모든 예금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외국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천연덕스럽게 오늘 또 모습을 드러낸 제니 옐런. 미국 경기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으며 하락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최저다 등등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대놓고 했었습니다. 웰컴 투 개돼지 월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발언을 해대고 있는 것이겠죠. 참고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집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하느냐. 어떤 한 사람이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2개의 알바를 잡았다. 그러면은 구직 통계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들어가느냐? 플러스 2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강력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내보내는 것이죠. 어째 아마존 소식을 잠깐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중러회담. 푸틴이 중러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게 될 것. 야, 이거 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아닌가. 이 중국의 위안화를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우디가 또 위안화로 결제를 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데 이어서 푸틴까지 갈수록 그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위안화. 그래도 공산당은 싫은데 말이죠. 달러의 독재 및 깡패짓도 정말 싫지만은 공산당도 싫다.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비트코인 사자.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성인 중에 16%가 암호화폐 관련된 계좌를 들고 있는데 즉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나의 골칫거리다. 골칫거리. 서민들이 돈을 벌 기회를 골칫거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막상 기사를 보시면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CBDC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최근에 돈을 겁나게 날려버린 국민연금에 대한 쓴소리나 한마디 하시지. 만만하니까 괜히 국민들을 가지고 시비를 털고 있네요. 자, 한편 일본의 유명한 기술기업인 후지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회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환전, 증권거래, 보험중개, 세금계획 등등까지 산업 분야를 더 넓혀나갈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SEC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분증명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발전이며, 만약에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단기간 내 다른 시장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시장 성장, 미국 경제 유동성 확대에도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나무인 양아치 SEC가 과연 콧방귀라도 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EC 같은 경우는 스시 및 스시다오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스시 수압의 그 스시가 맞습니다. 이제는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깔짝깔짝거리면서 건드려대고 있는 SEC. 스시 같은 경우는 법적 방어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SEC랑 법정에서 싸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벌금을 내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꼬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을 하죠. 자, 과연 스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 내에서 비트코인 권리 최대 보장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이용 및 보관과 관련된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트코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존 레논의 아들내미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오직 비트코인만이 우리를 지금 구할 수 있다. 최근에 사회가 많이 혼란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는 간단하게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분석 회사인 센티멘트, 그들은 밝히기를 현재로서는 대규모 거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지 않는다.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들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어줘야만 저항을 뚫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인출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1149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3746개 정도 출금, 해당 코인들을 팔지 않고 지갑에 고이고이 잘 간직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FOMC 미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이어왔었던 비트코인, 과연 2019년도를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조정이고 뭐고 없다 쭉쭉 끌어올려가지고 가격을 몽땅 상승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강력한 저항 28,000에서 30,000달러대를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도전했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에서 29,000달러 이 강력한 저항 자리를 뚫어버린다, 그리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강력한 지지 구간인 103포인트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본인의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25,200달러 선을 가볍게 뚫어주는 동시에 그 주봉이 나왔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이제 하락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밝은 미래는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믿어보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로 튈 가능성, 많은 거래량이 지금 바이낸스에 너무나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더덕더덕 많이 달라붙었다는 것을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쭉 올라가서 모두가 부자가 되면 좋겠고, 알트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고래가 다량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출금을 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반대로 이더리움 2만 개 중에 4,000개는 유니스왑에서 팔고 16,000개를 바이낸스로 옮긴 고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제가 내일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암호화폐시장은 환호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횡보하고 있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리며,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